조선별난사 임진왜란. 백성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날랐다는 임난 3대 대첩. 행주 대첩. 행주 대첩은 1593년 2월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입니다. 1593년 음력 2월 12일 하루 동안 벌어졌는데 이치 전투와 마찬가지로 권율 장군이 총지휘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냐는 마녀사냥이 벌어졌을 때 행주 대첩에서 패배한 장수들이 원흉으로 지목되었을 정도로 임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 전투입니다. 권율은 외란초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1592년 7월 이치 전투에서 대승한 공으로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습니다. 권율은 관군과 함께 평양을 수복한 뒤 남쪽으로 내려온 명나라의 원군과 호응해 서울을 되찾기 위해 관군을 이끌고 북상했는데 북상하던 중 수원 독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어 그는 군대를 서울 근교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조방장 조경에게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도록 하였고 조경은 양천에서 한강을 건너 병력을 주둔시킬 만한 곳을 찾아내어 권율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권율은 서울 주변인 안현에 진을 치려고 했으나 장수들이 반대하여 조경이 물색한 곳으로 결정했는데 이곳이 행주산성입니다. 권율은 행주산성에 조경으로 하여금 목책을 완성하게 하고 은밀히 군사를 이곳으로 옮겼는데 피하 병력 중 4,000명을 뽑아 전라도 병사 선거의 지휘하에 금천에 주둔시켜 서울의 적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때 죽산에서 패한 송호사 변희중도 정예병 1,000명을 거느리고 양천에 주둔해 행주산성과 금천 중간 위치에서 일본군을 견제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주산성의 배수진을 친 권율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승장 처형도 승희병 1,000명을 이끌고 권율을 따라 강을 건넜지만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병력은 1만 명이 못 되었습니다. 적장들은 이치와 독산성에서 치욕적인 대패를 경험한지라 단번에 침공해 권율의 군대를 무찔러 위험을 없애자고 결의하였습니다. 한 번도 진두에 나서본 일이 없던 총대장 우키타를 비롯해 이시다 마시다 오타니의 세 봉행 등 본진의 장수들까지 7개 부대로 나눠 행주산성으로 진군하였고 전 병력은 3만여 명이었습니다. 성 안의 관군이 소지한 무기는 궁시 도창 외에 변희중이 만든 화차, 권율의 지시로 만든 수차석포라는 특수한 무기가 있었으며 산성에서는 일본군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성책을 내외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율은 토제를 쌓아 조총 탄환을 피할 수 있게 했고 병사에게 재를 담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게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공격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권율은 이번 한판 싸움의 병사들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주지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경 일본군의 선봉 100여 기가 나타나더니 뒤이어 대군이 밀려왔는데 제1대장 고니씨가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양 싸움에서 대패한 이후 벽제관 싸움에도 참전하지 않다가 마침내 서륙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성 공격에 앞장을 섰습니다. 성 안의 아군은 일시에 화차에서 포를 발사하고 수차 석포에서 돌을 뿜어내며 진철로에 총통 등을 쏘아대고 강궁의 시위를 당겼습니다. 몰려들었던 적의 병마가 이에 맞아 혼비백산하니 고니씨의 제1대는 괴멸에 물러갔으며 이시다가 이끈 제2대도 공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어 제3대의 일본군들이 달려들었는데 대장 고로다는 전년 9월 연안성 싸움에서 의병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방죽 위에 누대를 만들고 그 위에 총수 수십 명을 배치해 성 안으로 조총을 쏘게만 하고 병졸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경은 대포를 쏘아 이를 깨뜨렸으며 포전 끝에 칼날 2개씩을 달아 쏘니 맞는 자는 즉사하였습니다. 제1대부터 3대까지 연패하는 전투 상황을 지켜보던 총대장 우키타는 크게 노예 선두에 나서니 이에 소속된 제4대 장병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4대는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계속 진격해 제1성책을 넘어서 제2성책까지 접근하여 관군은 한때 동요했으나 권율의 동료로 힘을 얻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화차의 총통이 적장에게 집중 사격되어 우키타는 부상을 입고 부하의 부축을 받으며 퇴진하였고 이때까지 남아 선두에서 지휘하던 제2대장 이시다도 부상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제5대장 기카와는 제4대의 뒤를 이어 화통을 성책 일부에 집중 발사에 불이 붙게 했으나 관군은 미리 마련한 물로 꺼버렸습니다. 관군이 시석을 퍼부어 기카와가 큰 부상을 입고 퇴각했고 부하 병졸의 사망자만도 160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두 대장의 부상에 분노한 제6대장 모리와 고바야카와가 제2성책을 공격하자 처형은 승희군을 이끌고 용감히 맞섰는데 승희병이 허리에 찬재를 뿌리자 눈을 뜰 수 없게 된 적군은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마지막 남은 제7대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제7대장 고바야카와는 노장으로 선두에 서서 서북쪽 자성을 지키던 승희군 한 귀퉁이를 뚫고 성 안에까지 돌입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승희병이 동요에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권율은 대검을 빼들고 승희군의 총공격을 호령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옆 진영의 관군도 화살이 닿아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관민이 일치단결해 싸웠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다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겨났다는 야사인데 정사는 아닙니다. 성 안에 무기와 군인이 부족한 상황을 눈치챈 적군이 기세를 올리려 했지만 마침 경기수사 이빈이 화살 수만 개를 실은 배 2척을 몰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적의 후방을 칠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적은 성 안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성 안의 관군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을 추격해 130급을 베었고 파괴된 내성도 급히 보수를 했습니다. 적군은 퇴각하면서 사방에 흩어진 시체를 불태웠고 아군은 그들이 버리고 간 갑주 도창 등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는데 노획물 중 중요한 것만도 272건이었습니다. 적군이 버리고 간 적의 시체가 200구가 넘었고 타다 남은 시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명제독 이여송은 평양으로 회군하던 중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벽제관에서 급히 회군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대첩이 있은 다음 권율은 병력을 이끌고 파주산성으로 옮겨 도원수 김명원 등과 본성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했는데 그 뒤 권율이 김명원을 이어 도원수가 된 것은 이 전공이 많이 작용된 것입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권율은 주위에 널려있는 일본군의 시체들을 모아 찢어버린 후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는데 일본군에 대한 권율의 적개심이 폭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주대첩에서 수적으로 10배나 우세했음에도 패전했던 미치나리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병력은 1.5배 우세하고 공격 조건도 좋았음에도 또 참패한 뒤 참수되었습니다. 반면 권율은 이몽학의 난을 제압하고 전후 이순신, 원균과 함께 선무일 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벼슬은 한성 부판인까지 이르렀으며 사후 충장이라는 시호까지 받아 후세의 이름을 길이 남겼습니다. 일본군은 파주 공격을 계획했으나 출진 중도에 되돌아갔고 이 전투로 인해서 벽제관 등지에서의 승리로 연합군의 반격을 꾀하고 있던 일본군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약 2달간의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소강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일본군이 부산 등지로 철수하는 대신 철수 과정에 연합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4월 18일 한성에서 패퇴하며 1년 만에 조명연합군이 수도인 한성을 수복했는데 일본군은 이 패전을 뼈아프게 여겨 우병사 김응서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신이 만났을 때 행주에 대한 이야기가 실록에 나옵니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594년 명 만력 22년 권율이 김응서와 외장이 만난 일을 치게하다. 경사가 당신들이 경성에 있을 때 대패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외인이 죽은 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외사가 과연 경성 서쪽 20리 밖에서 접전하여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전사자가 400여인이나 되었다 하기에 경사가 왜 400명이라 말하는가. 당신들이 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자를 주워 뵌 것도 오히려 4에서 500이 넘고 불에 탄 뼈도 산처럼 쌓았었는데 어찌 400여인일 뿐이겠느냐 하자. 외사가 웃으며 전사자가 과연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며 서로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외병 10여만 명을 불러 모아서 나를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조선 장수가 파주로 진을 옮겨버렸다. 파주 산성은 공략하기가 행주 산성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되돌아왔다 하니
경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서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서 파하고 돌아갔느냐 하니 외사가 행주는 진밖에 암석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바위 사이에 빛이 나여 꼭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에 지는 돌을 피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하였답니다. 이 전투가 일본 전국시대 최대 전투인 세키가하라 전투에 영향을 끼쳤으리는 추측도 있는데 서군의 핵심 인물 다수가 참가한 행주대첩 때의 패배로 리더십이 상당히 깎여 서군의 결집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행주대첩 승전에서 따온 승전로가 있었고 권율 장군의 시호인 충장공에서 따온 충장로, 권율 장군의 이름을 딴 권율대로라는 도로명이 있지만 승전로는 2011년 중앙로에 통합되어 사라졌습니다. 대중적 명성에 비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은 대표적인 전투가 행주대첩인데 한양 백성들까지 합세하여 돌로 적을 때리는 처참한 전투를 펼쳤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조선군 정규군의 소수의 승병이 합세한 정규군 간의 공방전으로 행주산성 주변에는 민가도 없었으며 급작스럽게 촉발된 전투라 야사와 달리 일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주치마가 행주산성에서 백성들이 돌을 모으기 위해 입은 치마라 행주치마가 되었다는 주장은 행주라는 지명에서 상상으로 나온 순전한 낭설입니다. 행주대첩이 일어나기 2세대 전에 쓰여진 사성통해와 훈몽자회에 행주치마란 단어가 사용되지만 고양시에선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치거나 알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 임진왜란은 백성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랐다는 임란 3대 대첩, 행주대첩이었습니다.